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주간 총정리 시간입니다. 자, 좀 편안하게 한 주간에 있었던 종목들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지수가 이제 또 이 하락을 하면서 이 하락의 큰 원인이 결국은 이제 이 대형주들, 이 카카오가 또 네이버, 이게 이제 주범이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드는 생각이 8월 달에 그 지수가 이제 막 내리면서 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 시가총액 1등, 2등이잖아요. 두 종목만 끄집어 내리니까 지수가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때에 카카오는 버팁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얘 때문에 떨어지면서 다른 종목 다 떨어지는데 지수의 영향을 받으니까 다 미는데 카카오만 안 떨어지고 버텨가지고선 올라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야금야금 올라가던 이 카카오였었는데 또 네이버도요. 네이버도 그때 지수 영향을 외국인이 받아가면서 올렸어요. 그죠? 그래 놓고선 8월 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지수를 한번 무너뜨리고 또 반등 나와가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니까 이번에는 또 카카오하고 네이버로 패대기를 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번에는 또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애들 중에 누구를 또 패대기를 칠까? 또 이런 생각을 또 든단 말이죠. 보니까 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도 막 갑자기 뭐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긴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나 이 SK하이닉스 내릴 때도 진짜로 삼성전자가 나빠서 내렸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진짜 나빠서 내렸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도 짜로 나빠서 내린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싸게 사고 싶은데 이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는 없어. 이 자세를 만들어 놨는데 딱 멋지게 지금 자세를 딱 잡아놨는데 올려야 되거든요. 이 자세를 잡아놨으면. 근데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주가를 이제 밀어가지고 주가를 쭉 떨어뜨려 놓고선 바닥권에서 이 싸게 삽니다. 일단 개미는요 물리잖아요. 그럼 물론 재빠르게 빨리 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리잖아요. 그리고 싸지잖아. 그러면 막 사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다 사가지고 왜냐면 지지라인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개미들은. 그러니까 떨어지면 싼 줄 알고 사. 근데 악재야? 그래도 뭐 싸졌으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라고 사요. 그리고 나가지고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개미는. 그렇다고 돈이 많아가지고 떨어질 적마다 계속 잘게 분할 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한 다음에 빨리 안 올라가고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왔다가 이제 올라온다든지 이러면은 분명히 살 때는 나는 장기 투자야. 이거는 언젠가 올라가니까 끝까지 가고 가야지 했던 생각이 바뀝니다. 왜냐면 계좌에 빨간색 들어왔다 파란색 들어왔다 혹은 계속 파란색이야. 오이씨 이거 언제 빨간색 돼? 이러면서 계속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면 다른 종목이 움직이거든. 카카오를 아직도 갖고 있어? 이런 얘기 또 들려요. 그거 빨리 그거 악재 터져가지고 빨리 못 갈 텐데. 근데 분명히 장기 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간단 말이에요. 보통의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요. 사면은 내가 샀으니까 올라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선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꿔요.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 이 꼭대기에서 사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 많이는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보면 여기서 개미들이 왕창 사고 외국인이 왕창 팔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산 개미들은 지금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다가 주가를 좀 더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못 가면은 생각이 이제 좀만 올라오면 팔아야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카카오를 사지 말고 그 올라가는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면 저 종목을 잡을 걸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당장 못 팔고선 반등이 조금 나오면은 자 이거 팔고 지금 어떤 종목이 막 가니까 저 종목으로 빨리 갈아타자. 그리고선 반등 나올 때에 팔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그걸 누가 사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서 그다음부터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내가 팔면 더 올라간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선 그 올라가는 종목으로 이제 빨리 교체를 해요. 빨리 팔고 자 됐어 팔어 딱 교체를 해. 근데 이 교체한 종목은 이미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매일매일 올라가던 이만큼이나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면은 그때부터 얘는 떨어져. 항상 이런 짝이라니까. 왜냐면 수급을 보면 알아요. 수급을 보면 저기서 개미가 사네. 왜 사지? 저 떨어질 텐데. 저기서 개미가 파네.
왜 팔지? 이제 올라갈 텐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면 거꾸로 가요. 항상 그래. 그리고 개미가 사잖아요. 외국인이 절대로 주가를 안 올립니다. 안 올려요. 그리고 진을 뺄 만큼 빼고선 개미도 이제 사는 물량도 좀 줄어들고 이제 더 이상 개미가 살 돈이 없나 보다. 살 의향이 없나 보다. 오케이. 그럼 그때부터 올리자. 그리고 살살살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개미는 어떻게 해요? 진이 빠져 있다가 올라가서 빨간색이 나오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팔고 나가요. 그게 뭐예요? 사탕값 줄 테니까 나가라 그거예요. 너 사탕값 안 주면은 너 어차피 너네 안 팔고 그냥 쥐장창 기다릴 거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너 사탕값 줄 테니까 빨리 주식 줘. 그러고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털리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를 만약에 여기서 샀다면 좀 버텨봐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 15만 원대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예, 한번 팔았다가 이 내려왔을 때 다시 산 것 같아요. 그죠? 네. 아니면 이제 꼭대기에 사가지고 주야장창 물려 있는 분이 있고, 카카오로 수익을 한번 났어. 그러니까 카카오로 수익을 냈으니까 떨어졌을 때 반가운 거야. 카카오가 또 이제 이 조정이 나와서 내가 한번 수익 냈던 종목이고 난 잘 알아.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잘해서 카카오로 수익이 난 게 아니고요. 그냥 카카오가 잘해서 시장이 도와서 여러분이 수익이 난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난 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잘한다는 거는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없어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주식시장이 도와서 여러분이 수익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너무 지금 이 카카오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오히려 이제 저점에서 어디서 살까? 자, 요거는 제가 또 홍주식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떨어졌다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져 봤자요. 왜냐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쫙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선 버티면은 그다음부터는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진바닥이에요. 그렇다고 뭐 수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쯤에서부터는 이제 버텨줍니다. 그러다가 이평선이 다 몰려야 그리고 또 올라가죠. 이때 고점에서 17% 정도 떨어졌어요. 17% 떨어뜨리고 나서 횡보를 쭉 했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이 떨어진 폭이 딱 떨어지기 직전부터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보잖아요. 오늘 저점까지 오면은 대략 한 18% 정도 나와요. 거진 이 비율상 때 고점에서 이 떨어졌다가 횡보했을 때의 이 떨어진 폭이 17.45.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 자리에서 지금 오늘 저점까지 했을 때가 18%.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이 폭 정도 떨어뜨렸으면은 이제 또 버틸 때가 됐다. 급하게 급락으로 떨어뜨리건 그냥 계단식으로 떨어뜨리건 그 차이는 있지만 주가는 그만큼 하락을 하면 또 어느 정도 버티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자리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추가 하락 없이 버티면서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좀 잘 버텨만 줘도 좀 안심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카카오도 다음 주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근데 네이버는 조금 달라요. 똑같이 악재가 나왔는데 네이버는 이 카카오에 비해서 이 하락률이 좀 적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는 너무 이제 이 커진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카카오가 이제 공룡이 됐다. 뭐 공룡 때리기. 뭐 이렇게 돼서 좀 어떻게 보면 집중 타격을 좀 받는 경향이 있고 네이버는 거기서 약간 비껴나는 느낌이에요. 이번 규제는 아주 그냥 카카오를 대놓고 때리기 위한 그러한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고 물론 이제 그거에 같은 플랫폼 기업이니까 네이버도 영향력이 있지만 떨어지는 폭이나 반등 나오는 폭을 딱 보면서도 느낀 바가 이번 규제에서 카카오가 그냥 직격탄이고 네이버는 옆에 있다가 한 방 맞았는데 조금 비껴나갔다. 그래서 네이버는 향후에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카카오보다는 좀 더 빨리 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되면 또 이제 서로 다 괜찮아질 수 있을 텐데 그 금융 규제에 관련된 이슈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그렇게 큰 영향을 갖다가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적이나 뭐 매출이나 이런 데에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그동안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떨어져서 반등 나오는 자리가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딱 그 지지하는 자리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돌파할 때부터 네이버 뭐 1년째 내내 설명드리고 있지만은 이 40만 원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40만 원을 여기 돌파를 했다.
그 이후에 40만 원까지 정확하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 또 반등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다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또 이제 뭐 매수를 한다 이래가지고 또 다시 21선으로 올라왔다가 쭉 하고 빠졌는데 중심선 40만 원 라운드 피겨 그다음에 전고점 돌파 이 자리를 결국 안 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떨어뜨리면은 원래 이 자리가 기법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수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급이 좀 빠져가지고 다 하락했을 때는 아주 40만 원 오면 땡큐다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악재일 때는 어떠한 기법이든지 맞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얘는 지금 어쨌든 여기 40만 원을 딱 지지하는 캔들이 나왔으니까 이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 주가에 이제 반영을 했고 요 악재 하나만으로는 일단 네이버는 예, 지켜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횡보를 거치고 이 버티기 작전이 들어간 다음에 예, 외국인이나 기관 특히 이 네이버는 그동안 외국인이 이 컨트롤하던 종목이죠. 외국인이 이제 다시 좀 예, 수급이 들어온다면 네이버는 다시 한번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패대기 침 종목들 한번 볼게요. 보면 이 하이브도 이 중국 규제 예, 중국에서 요즘 규제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아이돌을 갖다 규제시키겠다 또 이렇게 하면서 게임 규제를 했죠. 게임 규제를 했는데 그 중국 청소년들은 하루에 3시간이 셧다운이라 그래요. 3시간. 그래서 청소년들이 3시간 게임을 셧다운하면은 부모 아이디 살짝 빌려가지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 참 근데 어쨌든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게임주들도 중국에 이제 쫙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주가가 오르는데 예, 중국에서 게임 규제한다고 하니까 게임주들도 지금 빌빌대고 별로죠. 거기다가 아이돌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 하이브 이런 또 종목들이 오늘 갑자기 또 팍 하고 장중에 한 9% 정도 확 떨어졌는데 분봉을 잠깐 보니까요 9% 정도가 오전에 팍 떨어지니까 또 반등이 쭉 나와가지고 떨어진 폭은 종가상으로는 3% 정도 마이너스 되는 걸로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121선을 그때 엠벨하고 딱 찍고선 반등이 나와서 와 여기서 좀 지지를 받다가 21선을 올라가야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못 가고선 떨어지면서 확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21선을 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악재는 악재니까. 그러면은 이 당분간은 좀 이 엠벨 부근 한 26만 원대에서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아야 21선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질질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이러고 엠벨에서 어쨌든 반등을 계속 버텨줘야 돼. 121선은 못 넘더라도. 그래야 21선부터 넘어야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참 뭔 규제 때문에 금융 규제, 뭐 아이돌 규제, 뭐 규제만 나오면 그냥 종목들이 그냥 이 대형주들이 하루에 막 10% 가까이 이렇게 막 테마주도 아니고 이 코스피 200의 이 시가총액이 다 10조가 넘는 이런 대형주들이 이렇게 그냥 맥없이 막 10%씩 쫙 빠지는 거 보면은 그동안 이 좋은 종목들 이 외국인들이 엄청 싸게 사고 싶은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지수가 좀 오른 게 있어서 지수를 막 그렇다고 다시 막 3,000 밑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고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글로벌 위기가 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코로나가 뭐 맨날 똑같은 코로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는 없는데 좋은 종목들은 싸게 사고 싶어.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번 딱 떨어뜨리고 SK도 떨어뜨리고 그 SK 봐봐요. 지네가 떨어뜨려 놓고선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요. 나쁘다 외국인들이 지들이 반도체 안 좋다 해놓고선 지들은 왜 사 그러면. 예, 이것도 마찬가지. 하이브가 좋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하이브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또 좋은 얘기를 들으려나. 주변에 아미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그래서 하이브를 좋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근데 진짜 좋습니다. 예, 좋으니까 좋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하이브가 추가적인 하락이 이 엠벨 이 저점 찍었던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안 깨고 좀 반등이 주면서 26만 원대 이 자리만 좀 저점 찍고 나왔던 요 자리만 좀 지켜주기를 바라봅니다. 이걸 깨면 별론데 사실.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어요. 일단 뭐든지 악재가 터진 종목들은 바로 반등이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 또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또 하이브도 좀 지켜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헷가닥한 종목들도 있고, 자, 그리고 또 이제 급등한 종목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역시 테마주가 또 이 활개를 칩니다. 자, 이 활개를 치는데 제가 작년부터 올해를 이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 대선주예요. 예, 대선주인데 저는 항상 제일 큰 수익을 올리고 가장 큰 돈을 벌 때가 대선주 때예요. 대선주 때.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 가장 유력한 후보를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뭐 이런 쪽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고 보면 보여요. 자, 그리고 이 박빙일 때는 둘 다 잡아놓으면 돼요. 이쪽 하나 저쪽 하나. 예전에 이명박 때부터 제가 이걸 했어요. 이화공룡으로 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07년도예요. 이때는 상한가가 15%였어요. 15%짜리 상한가였는데 이때는 그냥 상한가가 그냥 15%니까 그냥 매일 상한가야, 매일. 그리고 단기과열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예요. 그냥 상한가를 10방을 올리건 20방을 올리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가요. 이렇게. 미친 듯이.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자, 봐봐요. 이거예요. 당시에는 매월 12월 한 10일경? 뭐, 화요일이나 둘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예, 둘째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에요. 예, 선거날이었죠. 12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8월 달쯤이 경선이 열렸어요. 그래서 8월 달에 경선이 딱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공약주가 나와요. 공약주가 나오고 이때부터 새로운 종목 혹은 기존의 종목 중에서 원탑이 딱 생겨요. 뭐 아니면 대장주가 한두 개 정도. 이때부터 바닥권에서 첫 상한가가 나오는 애가 딱 생깁니다. 이놈을 그냥 초기에 잡아야 돼. 그리고선 그놈으로 단타를 쳐도 그놈으로 치고 끌고 가도 그놈으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쫙 요게 하나 생겨요. 요거를 제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종목 너무 많죠. 뭐 이재명 관련주가 100개가 넘고요. 윤석열 관련주는 200개가 넘고요. 홍준표 관련주도 지금 최근에 그 전에 것까지 하면은 한 100개인데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돼요? 대장주를 사야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이화공룡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요. 이게 되게 조그맣게 점으로 보여서 그렇죠. 이게 상한가예요. 이 조그맣게 보이던 1,000원짜리 이때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도 아니라 700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물론 이때는 700원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 사이에 이제 분할하고 해가지고 가격대가 이렇게 된 거지. 아무튼 얼마인지 기억했는데 이때 몇천 원짜리가 몇만 원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하나는 이거예요. 막판에 이제 거의 끝나잖아요. 그냥 미련 없이 딱 팔고 나와야 돼요. 예, 한 번 상한가를 더 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만약에 못 팔잖아. 그러면은 그 올라갔던 거 다 떨어져요. 팔 수도 없어. 왜냐면 점화로 떨어지니까. 점화 3방 맞잖아요. 그러면은 계좌가 그냥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양자 구도가 팽팽하게 이렇게 됐을 때 새로운 종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안랩이에요. 이게 당시에 박근혜 후보랑 대결을 펼쳤을 텐데 이미 박근혜 후보 종목은 이미 그때 다 많이 올라가 있을 테고 이 새롭게 안철수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 엄청난 또 이제 이슈가 됐었죠. 그때 이것도 똑같이 8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8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선 쭉 랠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진짜 이것도 또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가 세력들이 4만 원까지만 올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가격이 이제 2만 원이었거든.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려가지고 야, 2배만 해먹자. 그리고 들어갔는데 얘네가 4만 원대 다 팔았어요. 4만 원에 다 팔았는데 이거를 누가 끌어올렸냐면 개미가 끌어올립니다. 이때 희한했어요. 개미들이 이 안철수 바람이 불어가지고선 안랩을 막 지네가 막 엄청 사는 거야. 그 세력이 이거 우리가 팔았는데 이게 지금 4만 원이 6만 원 돼가고 8만 원 돼가네. 그래가지고선 이때 6만 원에서 세력들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6만 원까지 갑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월 달에 대선이 있게 되면 8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금은 3월 달이니까 2달씩 당겨졌죠. 그러면은 10월 달. 10월 달이 되면 뭔가가 나옵니다. 9월 달도 지금 초중순이에요. 예, 그러면은 슬슬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경선도 이제 민주당은 벌써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또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돌아가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분, 여기서 한 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1대1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유 없이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면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시속 게임을 가져요. 지금 내가 시속 게임이 언제 나오나 그러고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보니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윤석열 관련 종목하고 홍준표 관련 종목이 시속 게임이 나오다가 이제는 홍준표하고 이재명하고 붙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 주식의 차트하고 이 주식을 분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이미 주식에서 나오는 이 정보는 어떻게 보면 막 그 미국 FBI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 예, 이 정보력이 대단해요. 우리나라 이 주식에 대한 이 주식 세력들의 정보력이.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자, 민주당은요, 이낙연 관련주는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재명 관련주만 움직여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이분을 지금 대고 있다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냥 주식적인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누구 편드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게 조심스러워가지고 먼저 말을 꺼내놓고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요, 어쨌든 이제 홍준표하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이 지지율이 더 높죠. 쫙 높은데 홍준표가 최근에 많이 따라잡았다고 그래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역선택이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뉴스에 나오는 말이니까 저도 할게요. 예, 근데 역선택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역선택인데 어쨌든 주가는 홍준표가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주가는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역선택이 돼가지고선 별로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다 말아야 돼요. 힘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힘이 너무 세요. 짱짱하게 올라가는데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보니까 올라갈 차트가 아니에요. 아직은. 이게 돌려서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자세를 딱 잡아요. 근데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 기존의 인맥 관련주,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요. 덕성, 웅진, 서현, 전통의 강자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자세가 아직은 안 나옵니다. 물론 되면은 뚫고 올라가겠죠. 아직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 한 달 사이에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예요. 시속 게임이 중요해요. 시속 게임. 이 누구랑 시속 게임을 하느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그러면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vs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vs가 되는 요 두 개가 시속 게임을 해야 돼요. 그죠? 홍준표 관련주가 올라가면 윤석열 관련주는 괜히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윤석열 관련주가 올라가면 홍준표 관련주는 괜히 떨어져야 돼요. 요 현상이 한 번 딱 나왔어요. 며칠 전에. 그게 뭐예요? 그게 요거였어요. 보시면 애니능률이 이날 시가가 12%나 떠서 시작해요. 그래서 19%까지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냥 장중에 음봉으로 다 빼버리고 그다음부터 떨어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돌려칠 준비가 안 됐다고. 사람이 아니고 주가가. 그리고 나서 21선 위로 안착을 하는가 싶었는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면 이때 얘가 갭을 떴을 때 이날이죠. 이틀 전에 이날인데 이 갭을 떴을 때 홍준표 관련주는요. 이날 다 마이너스로 출발을 합니다. 다 이때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보강산업도 그렇고 한국선제도 그렇고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런데 장중에 낮게 출발했다가 그냥 다 끌어올려가지고 막 10%, 20%씩 다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주식판에서는 지금 더 센 종목이에요. 홍준표 관련주가 더 센 종목이다 이거예요. 올렸는데 못 올라가고 떨어지는데 얘는 떨어졌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서 올리는 거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홍준표 관련주가 제일 세구나. 세력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해먹을 때까지는 해먹어야 된다. 왜냐? 홍준표가 이길지 윤석열이 이길지는 이제 좀 더 지나가야 되는 거고 역선택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 홍준표 떨어지기 전에 얼른 해먹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판에서 2차 시세가 나오잖아요. 1차 이후에 조정받고 2차가 나오잖아요. 근데 2차 시세 때 제대로 나오면은 이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러면은 홍준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2차 시세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2차 시세가 나올 때가 아마 경선이 시작될 거고요. 국민의힘 경선. 그 경선이 지방 순회를 하면서 충청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뭐 압승을 거뒀다 뭐 이런 것처럼 홍준표 또 윤석열 해가지고 또 돌아다닐 거잖아요. 지방 순회. 그럼 지방 순회 가가지고 누가 앞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이러면서 주가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보고 또 들어가야겠어요. 들어간다면. 그래서 다음 주도 홍준표 관련주 또 이재명 관련주 제가 급등주 시간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종목 얘기는 급등주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요. 종목 얘기는 보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분야로 역시 홍준표,
이재명. 윤석열 종목은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고 이재명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두 개 떨어지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수소 쪽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닥 눈에 띄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에코프로 BM이요. 전기차는 괜찮아요. 전기차는 계속 좋은데 에코프로 BM을 보고 좀 놀랐어요. 이 얘기만 할게요. 이 전일에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이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빵 쳤단 말이에요. 근데 조정이 그냥 좀 내려도 한 이 정도에서 양봉이 나와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세요. 이거를 다 극복하면서 40만 원으로 다시 끌어올리는 양봉이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나왔다는 게 되게 좀 대단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가요. 물론 뭐 여기서 위로 때린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바짝 올랐잖아요. 조정받고 이게 막 쭉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조정받으면서 또 가요. 옆으로 조정받으면서 또 가요. 이거 또 하잖아요. 그럼 또 좀 이렇게 조정받고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막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오늘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전일에 이거 이제 이렇게 올랐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또 이제 오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야, 오늘 시가 플러스로 출발시켜가지고 전일 음봉을 다 감싸는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뭐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센 종목이고 그 전에 이제 저는 계속 여기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쭉 올라갔을 때는 뭐 엠벨에 한번 온다든지 또 21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그냥 이제 이 추세 따라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방 치고선 조정이 나왔는데 야, 이거를 끌어올린다. 자, 이것은 이 추가적인 상승을 더 줄 수 있다. 그렇다면은 얘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정을 좀 주고 요 갭만 좀 채우면은 요렇게 좀 이때도 오면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또 올랐다가 조정받고 하잖아요. 21선 정도가 아주 또 좋은 또 혹은 단기적으로 한 11선 정도요. 11선 정도가 이제 이렇게 맞추면은 이때가 아주 좋은 또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이 생각보다 굉장히 센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는 당장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조정이 나오면은 매수의 이 찬스가 됩니다. LNF도요. LNF가 LG 쪽이죠. 에코프로 BM이 갔으니까 LNF도 또 가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LNF는 이때였어요. 이때. 그쵸? 이때 말씀드려서 한번 갔는데 자, 계속 조정받고 오르고 뭐 엠벨 찍고 21선 찍고 그런 반등 나와요. 만약에 얘가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은 별로고요. LNF는 전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고 조정이 다시 나와서 21선 정도에 온다 그러면은 땡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제 이런 종목까지도 살펴보면은 전기차 종목도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요즘 종목들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좋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시청자 종목 상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도 또 이제 상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종목도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 주식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렇게 또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다 상담해 드리니까요. 요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장이 열리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